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법사위 모 의원이 자신에게 민주당이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을 이유로 보류시켰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에게 국민의힘 지도부 설득을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생존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다며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대구 경북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안은 통과시키면서 대구 경북 통합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500만 시도민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는 대구 경북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연구 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시도민 의견 수렴 등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돼 온 시대적 과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지방 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즉각적인 논의 재개와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결정적인 순간에 파열음을 낸 대구시 의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전남 광주 통합법은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 통합법은 보류시켰다며 지역 갈라치기이자 야비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7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통합의 공든탑을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어야 했냐며 지역 간 형평성을 바로 세워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통합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별법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틀 연달아 산회됐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구시 의회가 행정통합에 찬성한 이후 약 1년 만인 올해 1월 경북도 의회가 찬성 결정을 내리면서 통합 추진에 동력이 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대 기류는 여전히 거셉니다. 경북도는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특례와 통합이 가져올 행정재정적 이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공항 개발 관련 내용을 특례에 담아 종전부지와 주변 지역, 이전 예정지의 개발이 보다 수월해지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부 지역 소외 우려를 고려한 듯 신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를 부여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도 명문화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 역시 특별법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곳곳에서는 핵심이 빠진 졸속 통합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경북 대구 행정통합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차례로 찾아 균형 발전의 원칙과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그 특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하고 공유도 안 됐었고 공유를 됐다 하더라도 특례가 40% 정도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영 안 된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통합청사 주소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지자체 권한 이양과 지방의회 선거제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북 대구 행정 통합의 논의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보다 더욱 짧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 전 행정통합에 찬성했던 대구시 의회는 지난 23일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2년 전에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 등 보완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동의했지만 현재 대구 33석, 경북 60석이라는 의회 구성의 비대칭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됐고 24일 다시 열린 법사위가 또 산회되며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 표결이 보류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손익계산과 선거를 둘러싼 유불리 논쟁이 이어지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국민의힘 인사들만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주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선거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는 4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먼저 박병훈 예비후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의 경주 이전, 구 경주역사 부지 활용과 구도심 생활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준기 예비후보, 현 경주시 체육회장으로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 상임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민 직접 참여 행정으로 시민 주권 시정 실현, 신라환경 복원과 형산강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창화 예비후보, 국가정보원 담당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감사를 지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경주를 머물고 싶은 세계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에이펙 이후 국제도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병두 예비후보, 국회의원 종로구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후보 경력이 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인 현직 준하경 경주시장도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누가 당내 공천을 받느냐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고 각 정당들도 본격적인 공천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 전 과정을 사전에 점검하는 모의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미리 보는 지방선거 개표, 박근수 기자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된 개표 시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먼저 투표함의 봉인지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곧 투표함이 열리고 투표용지가 쏟아지자 기다리던 개표원들의 손이 분주해집니다. 일일이 손으로 펼쳐 정리된 투표용지가 투표지 분류기로 옮겨지고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됩니다. 분류된 투표용지는 최종 심사 집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후보와 정당을 확인하는데 사람이 직접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수검표 절차입니다. 분류기에 전화번호 투표지가 혼인이 없는지, 그다음에 혹시나 무효가 유효에 섞여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지 한번 일일이 눈으로 다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날 모의 개표는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실제 개표에서 개표 사무원들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전 과정을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단일 선거에 비해 양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개표 실습에 참여하여 개표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개표 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개표 관리에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당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영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참관단은 주요 선거 절차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되는데 그만큼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서 가급적 관심도가 높은 단체장 선거부터 의원 선거 순으로 개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예천경찰서가 예천 축협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예비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인이나 조합원들을 통해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으로 금품을 수수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압수했으며 현금을 주고받은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제286회 청송군 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농산물 유통 상품화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1차 본회의 이후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는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변경 계획, 교통녹지 인프라 구축 사업, 지역 관광 개발 공모 사업 신청 등 4건의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청송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농업인 65명을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 이론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임대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트랙터와 굴착기 등 2개 기종은 교육 이수자에 한해 임대가 가능한 만큼 실제 영농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조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청송군은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과 경영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가 향후 20년 도시 발전 방향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기존 시가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권 중심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산시는 그동안 시민 설문조사와 시민 참여단 운영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도 계획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신라금관 특별전이 2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일반에 공개돼 지난 2월 22일까지 총 110일 동안 열렸으며 누적 관람객은 28만 5,401명을 기록했습니다. 특별전 흥행에 힘입어 국립경주박물관 전체 관람객 수는 40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증가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앞으로 10년 주기로 신라 황금문화를 조망하는 전시를 이어가고 올해는 프랑스 파리와 중국 상하이에서도 특별전을 열어 신라 황금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오는 4월 25일부터 한 달간 태안에서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열립니다.
태안군과 지역 농가에서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임희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4월 25일 개막하는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 전 세계 40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박람회는 오감 기반 체험형 치유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행사를 2달여 앞둔 가운데 지역 농가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꽃 상태를 점검하고 전시와 체험에 활용할 품종을 선별하는 등 준비가 한창입니다. 상품을 좋게 만들어서 이제 실습, 체험할 수 있는 거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화는 이제 꽃 종류, 우리가 꽃 종류를 많이 하거든요. 봄에 좀 상품이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람회에 쓰일 화훼류는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농가가 직접 박람회 정원을 조성하고 현장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군도 기반시설 정비와 관광객 수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인근에 주차장 만여면을 마련하고 공중 화장실 등을 정비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이동 보건소를 운영해 관광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주차장 마련하고 또 공중 화장실 정비하고 또 교통 환경 관광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하나가 되는 축제를 위해서 3월 3일 성공기원 행사를 시작으로 업종별 범군민 다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이번 박람회 개최로 약 182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 박람회 기간 방문객들이 해양치유센터 등 주요 관광지까지 동선을 넓혀 지역 전반의 체류형 소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에 182만 명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태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태안군 전역의 소비진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산업 전반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자부심 고취라고 하는 박람회의 성공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첫 개최를 앞둔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 이번 박람회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경주시가 2026년 상반기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연간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 특성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중대재해 예방대책, 노인 분야 안전관리 계획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유형별로 정비해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전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논의된 사항은 경찰과 소방, 교육지원청, 군부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등 17개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해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주시와 동국대학교 YG 캠퍼스가 지역 연고산업 정주인력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을 연계한 협업 모델로 내년까지 2년간 모두 7억 원이 투입됩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 내 계약학과인 가칭 미래자동차공학과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미취업 청년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가곡항 어촌유질 300사업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정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가곡항 어촌유질 300사업은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어항을 정비하고 체험 관광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북방파제 보강과 어촌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가곡 활력센터 조성, 해변마당 정비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지상 3층 규모의 활력센터에는 특산물 판매장과 전망 공간 등이 들어서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입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